자,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합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코스피가 0.1% 마이너스, 코스닥이 0.4% 플러스입니다. 자, 두 분 한번 모셔보죠. 하창원 본부장, 김정현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개장 전략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네, 엔비디아가 뭐 큰 상승도 아니고 큰 하락도 아니게끔 끝나서 뭐 일단은 오늘 개별적인 움직임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예. 오늘 뭐 이제 에너지 3법 관련해서 전력 인프라 또 미국 쪽에서 또 그쪽 유틸리티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쪽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이 영국 총리랑 만나니까 또 이제 재건 관련된 부분들 뭐 그런 쪽들 그리고 일단은 뭐 1분기 전망치가 엔비디아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은 뭐 반도체 소부장 정도는 같이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현 본부장님 개장 전략이요? 네, 그 엔비디아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 특별히 흥분할 건 없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은 미국보다 아웃퍼폼 할지 약간 의문입니다. 언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개장을 네, 개장을 지금 했습니다. 9시 2분 지나가고 있고요. 제가 HTS가 지금 오류가 나가지고 잘 안 돼서 네. 하창원 본부장님한테 먼저 한번 좀 맡기겠습니다. 네, 그럼 시장부터 좀 간단하게 브리핑 드리면 코스피는 마이너스 0.3%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2632선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플러스 0.1% 상승하고 있어서 약간 코스피와 코스닥의 성격이 좀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전히 수급은 좀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도 오늘은 오전부터 연기금 담고 있고요. 프로그램 비차익 계속 던지는 거는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미국 증시는 미니 나스닥과 S&P 미니 지수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좀 소부장 쪽이 좀 강한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투자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요게 나오진 않은데 이제 삼성공조가 이제 액침냉각 쪽이 또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보이시죠 지금 VI 또 걸려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시간에서 TA홀딩스랑 예림당 지분 취득 관련된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종목군들 좀 움직이고 있고요. 이슈 좀 빠른 것들은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일단 플러스가 나오면서 뭐 카카오라든지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재생에너지 쪽 일부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도 제주반도체 뭐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좀 소부장 쪽에 포함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쪽이 좀 일단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VT는 시간에서 6% 이상 상승을 한 상태에서 지금 4%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한한령 해즈나 이런 기대감들은 있긴 한데 그게 이제 터지느냐 안 터지냐는 3월 4일 우리가 이제 다음 거래일까지 하면 월요일 쉬고 3월 4일로 바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전인대에 대한 흐름들로 이제 희비 교차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그런 상황이 좀 유지가 되고 있다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0.15% 마이너스, 코스닥 쪽이 강합니다. 0.5% 플러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대형주가 0.6%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뭐 말씀을 잘 해주셨고 VT가 4.8% 정도 반등이고 하나마이크론, 유진테크, 심텍,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ISC 등등 이런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이런 게 한 2%에서 한 4% 정도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좀 눈치 보기 조금 그런 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솔루션이 오늘 4% 강세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대한항공은 특별한 이슈가 있나요? 대한항공이 그 드론 드론 뭐 하는 거 어제 제가 클로징벨에서 보여드렸는데 드론쇼 코리아? 네, 그거 대한항공 참여합니다. 그래요. 네. 한국항공우주 2.3% 상승이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2% 정도, 롯템도 1.2% 갑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장이 조용합니다. 어떻게 좀 눈치 보기로 좀 방향성을 찾고 있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 뭐예요? 근데 좀 이슈가 있는 쪽들은 좀 확실히 강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데이터 센터나 이런 쪽에 대한 좀 의구심이 살짝 해소가 된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뭐 액침냉각 쪽은 좀 좋은 상황이고요. 오늘은 삼성공조도 움직이고 있고 GSC도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그 개장 전 체크 포인트에서 좀 강조드렸던 이제 재생에너지 쪽 OCI 홀딩스 하나솔루션 이런 쪽들 좋은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이슈가 있는 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고 있는 것은 맞는 상황이어서 이게 이제 다른 쪽으로 수급이 가는지 안 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단에서는 좀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다른 그 뭐 삼성전자나 이런 애들 또 프로그램이나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걸로 좀 변동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일단 하이닉스가 다시 상승을 하고 있어서 외국인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다시 돌아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 금리가 어쨌든 우리나라도 좀 떨어졌지만 미국에서도 국채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렇게 된다면 바이오 쪽과 뭐 2차 전지, 뭐 인터넷 이런 쪽들이 강세를 볼 확률이 좀 높아지고 있어서 또 위치가 또 높지 않은 종목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수급이 쏠리면 지수는 오히려 좀 좋은 방향으로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잘 면밀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를 한번 시원하게 푸시면 어떨까요, 김장현 본부장님?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누구처럼 먹겠습니다. 아니, 그럼 한 번에 확 드세요. 계속 0.5초 한 번씩 이러시니까. 네. 누구처럼 닮아. 마이크에다 이렇게 하시니까. 쏘리. 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도 지금 장 보고 코멘트 해주신다면. 아 저는요. 네. 엔비디아에서 흥분할 건 없다고 했는데 네. 그런 건 절대 아닌데 예상하는 딱 그 정도였어요. 딱 예상하는 정도. 전반적으로. 그래서 뭐 흥분할 건 없는데 오늘 장중에 미리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또 어저께 그저께 버텼고, 근데 반도체는 좋을 겁니다. 오늘은 전체 장에 있어서는 막판에 미국이 뭐라 그랬죠?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요? 그 어디지? EU였나? 유럽에다가 관세 곧 부과할 것이다. 25%. 그 장의 초반에는 그 저기 감세안이 통과됐어요. 미국이 하원에서 4조 5천억 달러 감세안. 그 좋은 거죠, 미국에. 네. 물론 상원까지 해갖고 통과하려면 한 달 뒤긴 하지만 3월 14일 날. 그래서 그 분위기로 가고 엔비디아 가서 미국이 의미 있는 반등을 좀 할까 싶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관세를 한 번 더 신경 쓰게 해서 우리는 며칠 정도 아웃퍼폼했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오늘 아웃퍼폼 할까? 좀 까리까리한 거고, 반도체는 뭐 선전하겠죠. 당연히. 네. 오늘 최소한 이렇게 그렇게 봐서 좀 흥분할 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기조하고요. 뉴스는 또 많습니다. 조선이고 방산이고 뭐 개별 뉴스가 엄청 많아요. 뭐 저기 미국이 국방장관 한국에 온다 그러고 뭐 국방장관이가 뭐 하여튼 와서 뭐 조선소 방문한다 그러고 뭐 한국 뭐지 그 이제 영국하고 독일은 뭐 그 북방비 증액한다고 기사도 나오고 예. 개별 종목도 업사이드 많아요. 엄청 많은데 전체가 녹아 들어가서는 오늘은 뭐 그다지 아주 크게 변동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흥분할 건 없겠다. 흥분할 건 없겠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반도체 어떻게 보면 테마 종목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뭐 제주 반도체, 어버브 반도체 뭐 요런 쪽들 그런 애들이 좀 가는 그런 상황이고 뭐 GST, 워트, KN솔 뭐 요런 애들 온디바이스 AI에다가 반도체 장비 쪽 HBM, 낸드, SSD, CXL, 뉴로모픽 반도체, 에이직랜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뭐 요런 애들, 사피엔 반도체 요런 애들이 조그만 애들이 한 4%에서 6% 정도 가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좀 이슈가 있는 애들 요렇게 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도 코스피 쪽에서는 대부분 다 내림세인데요. LG엔솔이 1%대 하락, 그리고 현대차, 기아가 2.5%, 0.1% 정도 하락. 어제 상승했던 셀트리온도 오늘 2%, 어제 9% 정도 갔나요? 셀트리온 정도? 네, 9%? 네. 네, 오늘 2%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나마 버티고 있으니까 지수가 요 정도에서 약보합권에서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소소하죠. 네, 그렇게 좋지는 않다. 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더 애매해진 것 같아요. 저 같은 그래요? 사람한테는. 그럼 더 이게 뭐 떨어지던가 오르던가 뭐 어쩌던지 해야 되는데 이거 눈치 보고 이러면은 뭐 삼전은 오늘 자사주 매입 없습니다. 자사주 매입이 오늘은 없다? 예, 처음이에요. 그게 매일매일 공시가 나요? 매일매일 나옵니다. 얼마 사고 그러는지. 얼마 신청했다. 근데 오늘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오늘 주가 오른다고 본 거지. 그렇죠? 예. 오를지 안 할지 모르지만. 오늘 금융주가 조금 떨어지는데 이슈가 있을까요? 뭐 하나금융지주나 다른 여타 금융주들 한 1, 2% 정도 빠지거든요. 우리금융지주도 한 2.7% 정도 좀 빠지고 하는데 요게 전반적으로 같이 빠져가지고 매크로적인 뭐 금리 상황이나 혹은 금리 뭐 인하, 인상 어제의 영향이 있는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뭐 그거보다는 이제 배당 관련된 배당락? 네, 그거 관련된 부분으로 된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리를 떨구더라도 네. 그 대출 금리를 워낙 선제적으로 많이 땡겨놔서 뭐 수익성이 그렇게 막 많이 악화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대당나 그게 맞겠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코스닥 쪽이 훨씬 더 분위기는 좋네요. 오늘 HLB가 4% 가고 삼천당 리가캠 여기도 빨간불이고 알테오젠도 0.4% 추가적으로 좀 가는 그런 모습이고 코스닥 쪽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는 반도체 소부장에다가 반도체 테마주 거기다가 제약바이오까지 같이 가니까 2차 전지가 조금 약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엔터주 JYP는 1% 정도 하락하고 SM도 0.5% 약세. 뭐 요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VT의 반등 뭐 요 정도. 알겠습니다. 장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세요? 하창원 본부장님.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 뚜껑을 좀 열어보자 하고 지금 뚜껑 열고 11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우리 장 개장. 어떤 컨셉으로 가야 될까요? 혹은 하고 싶은 코멘트가 있으시면 자유롭게. 일단은 뭐 좀 어제 시장만 보시더라도 어제 나스닥이 굉장히 강하게 출발을 했는데 그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안 떨어진 것만으로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나스닥이 1% 이상 올라가다가 결국 떨어진 건 관세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부분에서는 관세랑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태광이나 이제 뭐 성광밴드 이런 LNG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꽤 올라가는데 이렇게 이슈가 있는 쪽으로 수급이 계속 갈 거예요. 그래서 뭐 트럼프 트레이드에 속한 것 중에서 이슈가 남아있는 쪽 이런 것들로 좀 집중해서 이슈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재밌는 게 3월 초에 이게 지금 내일이 2월 말이니까 3월 초에는 재밌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죠? 뭐 예를 들면은 전인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 쪽에서도 좋은 이슈들이 첫 번째 주, 세 번째 주, 뭐 GTC까지 될 게 있고, 근데 그런 내용들이 또 첫째 주에 쫙 있는데 둘째 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나 이런 또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가 또 대거 나옵니다. 특히나 첫 번째 주는 ISM 제조업 지수 나오니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고용이랑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이게 이슈가 있는 쪽에는 확실히 수급이 쏠릴 거고 일단 매크로적으로도 아마 변수가 굉장히 좀 크게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시장 자체가 이렇게 무난하게 만약에 넘어가 준다면은 첫 번째 주에 좋고 두 번째 주에 안 좋을 수 있는데 ISM 제조업이 만약에 꺾인다. 지금 나머지 제조업은 별로 좋지 않거든요. 만약에 ISM 제조업까지 꺾이면 좀 하락은 일부 나올 수 있어요. 제가 하락을 고사 지내는 게 아니라 네. 조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회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냥 주의 멘트를 드리는 거라는 걸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올라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올라가야 방송하기도 좋고 예, 좋은데 그런 걸 좀 조심해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거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일 김정일 2차 전지는 프로핏 테이킹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차 전지는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다음 주에 기대되는 것이 대충 과정이 다 됐고요. 오늘 관세를 다시 유럽을 한다고 했잖아요. 생각보다 좀 빨리 나왔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게 좀 찝찝해요. 그러면서 감세안이 통과됐잖아요. 복잡한데 감세안이 통과됐잖아요. 근데 이게 상원하고 합의한 하나의 안으로 가야 되는데 상원은 뭐라 그러냐면은 감세하고 그 부채 올리는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하는 거 하나로 따로따로 하자. 같이 이게 감세는 따로 나중에 하고 이렇게 하자고 상원은 다른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세안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그럼 관세를 세게 일단 한 번 더 세게 푸시할 수도 있다는 그 징조가 유럽에 대한 그런 얘기가 오늘 빨리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천천히. 일단은 관세가 따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부채에 대한 증액 이슈가 따로 있는데 이걸 패키지로 묶어서 협의하지 말고 감세하고 부채 상한하고. 네. 그거를 따로따로 해가지고 협의를 이번은 하자. 증세만 하자. 감세는 나중에 하자라고 하는 게 상원의 이견이거든요. 그래서 하원이 오늘 감세안이 하원에서는 통과됐는데 이게 과연 3월 14일이 한도거든요. 3월 14일 한도에 어떻게 될지 잘 애매하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하나로 통일해서 걔 다 묶어서 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감세를 포함해서. 패키지로 해가지고 증세건 감세건 요거 패키지 다 해가지고 3월 14일 하겠다는 건데 네. 이제 하원하고 이견이 있어요. 오늘 헤드라인은 감세안 통과라고만 나왔는데 네. 이면은 3월 14일까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 불확실성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 감세를 하는 걸 금방 못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이렇게 다 재원이 뭐가 필요해요? 관세를 생각보다 세게 일단 때리는 거를
앞에 두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촉발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3월 달에 제가 항상 3월 중순까지 가고 나서 그 이후에 해결이 안 된 문제라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 딱 보면서 엔비디아가 나발이고 간에 이게 다 초치겠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면 뭐야? IRA고 뭐고 이렇게 보조금 주는 거 있잖아요. 그 건드릴 가능성이 꽤 커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가 때문에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3월 말 정도에나 프로핏 테이킹을 할까 했었는데 2차 전지 프로핏 테이킹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에 대해서도 2,700도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그 파지티브한 매크로가 안 오면은 2,700 조금 미룰 수도 있어요. 3월 중순이 아니고 3월 말까지로. 오케이. 이거 관세 엔비디아 관련해서 말씀을 더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질문하세요. 엔비디아. 왜냐면 지금 엔비디아 뚜껑 열어보자고 했는데 개장하고 나서는 지금 엔비디아 얘기가 거의 안 나오고 지금 반도체 뭐 소부장 쪽 네. 그리고 테마성 있는 그런 종목들 네. 얘네들만 움직이고 생각보다 조용하잖아요. 이슈 저는- 자체가. 네, 그럴 것 같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시장도 지금 엇갈리고 코스 닥만 조금 오르고 이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제가 아침 시작할 때 지금 뭐라 그랬어요? 뭐라 오늘은 그랬죠? 한국이 미국보다 못 쳐갈 것 같다고. 한국이 미국보다 아웃퍼폼 못한다고. 못할 것 같다. 아웃퍼폼 못할 것 같다. 우회적으로 얘기했는데 삼성 하이닉스도 크게 모를 겁니다. 이미 우리는 미리 아웃퍼폼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속 시원하게 답을 하진 않았어요. 좋게 얘기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demand for blackware is amazing. 그 말했고 AI는 발전이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실적은 393억 달러, 가이던스 430억 달러잖아요. 393억 달러는 제가 예상한 400억 달러는 부족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이유는 돼요. 게임 쪽이 부족했거든요. 게임이 많이 나왔어요. 네네. 오케이. 가이던스 430억 달러, 425도 잘 나왔어요. 그런데 마진은 72% 기대 대비 71% 약간 빠졌거든요. 그 제가 전반적으로 그냥 오케이네. 그럼 컨퍼런스 무슨 얘기하는가 봤는데 아주 속 시원하게 모든 걸 까발리지 않았어요. 그냥 블랙웰이 많이 해결되고 있고 아까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코멘트한 게 있고 그 자동차하고 협력하고 있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 정도면은 엔비디아 주가가 오늘 장 중에 올라가는 거 기준으로 네. 3조 2,150억 달러입니다. 그거는 얘네가 430억 달러 준 거에서 조금 해서 하고 마진 60% 잡으면 PER이 28배, 29배입니다.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한국도 마찬가지로 움직인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GTC 컨퍼런스 나올 때까지. 끝? 되시죠? 조금 알겠습니다. 뮤추얼 레지는 약간 좀 실망한 것처럼 느껴지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더 화끈한 게 없었기 때문에. 아니, 왜냐면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뭐 태클 거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 좋게만 나오지 않으면은 국장이 왠지 아웃퍼폼 할 것처럼 느꼈었거든요. 네네. 저는. 근데 오늘 엔비디아가 딱히 뭐 나쁘게 나온 게 없고 어쨌든 가이던스도 마찬가지고 예상했던 것보다 잘 나왔는데 비실된다. 테마성 종목만 간다. 하이닉스랑 뭐 지금 한미반도체도 하이닉스는 음전했고 한미반도체는 올라봤자 뭐 1%, 0.7%, 요 정도니까 그러면은 엔비디아라고 할 수 있는 그 재료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장에는 약발이 다 했다라고 판단을 해도 될까 싶어서. 약발이 아니고 우리가 미리 기대를 하고 버틴 거고 그거에 부합은 했는데 더 추가적인 거는 다음에 확인해 보자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보여졌어요. 딱 보고 실적 발표되고 내용 보고. 그래서 뭐 그 빠진다는 개념이 아니고 일단은 그렇다는 거니까 동력을 추가적인 거는 한 몇 주 좀 지켜보자. GTC 컨퍼런스. 근데 매크로적인 게 저는 더 신경 쓰는 게 하나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9시 19분 지나가고 있고요. 오르는 종목들에 대한 코멘트 개별적으로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결국은 이제 개별 종목 장세인 것 같아서. 오늘 이제 카이가 올라갑니다. 6.5%.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로템, LIG 넥스원. 그런 다음에 이제 카이가 쏠 것이냐. 왜냐면 유일하게 지금 못 간 게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렇게 쭉 한번 갔고 넥스원도 갔고 로템은 심지어 더 갔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카이가 이제 갈 것이냐 어떻습니까? 박창근 본부장님. 이미 틀렸습니다. 이미 틀렸어요? 왜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가 사상 최고치를 뚫었다. 그래서 LIG 넥스원, 하나 시스템,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할 거냐 했을 때 저는 LIG 넥스원이는 한다고 했고
하나 시스템은 후보군에 넣어놓는다고 했고 한국항공우주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 올라가긴 했어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넥선이 더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그래도 한국항공우주도 충분히 좀 올라왔고요.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글쎄요.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올라간다고 해서 그게 이제 뭐 넥스원이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좀 구조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실적이나 수주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같이 업황이 좀 좋아지다 보니까 같이 올라온 거는 있긴 한데 뭐 저는 꽤 이미 올라와서 차라리 어차피 위에 있는 걸 똑같이 산다면 저는 항공우주보다 여전히 로템이나 네. 넥스원이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선택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초반에 잘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오늘 그동안 소외받았던 이제 수소나 태양광 쪽 요쪽이 갑니다. 저기 OCI 홀딩스, 하나솔루션,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하나솔루션이 7% 정도 가고요. 그동안 이제 안 올라온 게 뭐가 있나 쓱 보면은 이제 태양광하고 수소하고 뭐 요런 애들. 재생에너지 쪽. 이쪽은 좀 쉬었는데 오늘 하나솔루션이 7% 갑니다. 특별한 이슈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에너지 3법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거의 통과가 됐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재생에너지 쪽에 대한 좀 스토리가 많이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특히나 태양광 쪽에 더 유리한 거는 지금 미국 정부는 풍력은 매우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태양광 쪽은 중국이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규제하려고 태양광은 포기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재생에너지 쪽에서 꼭 고른다면은 풍력보다는 태양광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개별적인 이슈는 지금 태양광보다는 풍력이 더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유니슨이 뭐 예전부터 이제 스토리 이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10메가와트급 터빈을 만드는 게 지금 6년 정도 더 걸렸어요. 지금 국제적으로는 그 이상 최소 10이고 뭐 11, 또 13, 14 이런 라인으로 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예전에 뭐 4.3 요 정도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해외로는 경쟁력이 매우 떨어졌는데 그런 이제 급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큰 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뭐 유니슨이든 기타 다른 쪽이 나쁘지 않은 스토리는 있는데 이게 대외적으로 어쨌든 에너지 정책 같은 경우는 미국 쪽을 많이 추종을 할 확률이 높고 또 이제 그 기후 변화 때문에 유럽도 지금은 풍력 태양광보다는 좀 원전으로 많이 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본다면 원전이 1등인데 원전이 좀 꽤 많이 움직였잖아요. 네. 그래서 후발로는 태양광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속성도 그렇죠. 그래요? 네, 왜냐면 이제 중국을 규제하려고 미국이 계속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는 좀 우리나라가 반사 수혜를 계속 받을 것 같고요. 대신에 풍력의 연속성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급등은 할 수 있는데 급등한 이후에 이게 연속이 얼마나 될지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물음표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또 두루뭉술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전력 변압을 눌림 매수를 포착을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에너지 3법 어제 법사위 통과했고 나와서 그 의원들한테 좀 뭐 이렇게 잘 좀 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3법은 전력망 확충법 그리고 고준위 방패장법 해상풍력 특별법 전력망을 확보하자 신속한 확충을 위해서 기본계획 그리고 국가기관의 전력망 확충 뭐 이런 거 내용이 골자고 고준위 방패장법, 방사성 폐기물 관리해가지고 2050년까지 중간 저장 시설,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 짓기로 규정하는 법,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 주도의 풍력 사업을 이제 간소화해가지고 예타조사,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를 해주고 빨리빨리 이런 거를 풍력을 좀 잘 짓고 사업할 수 있게 하는 이 에너지 3법, 재생에너지 관련된 3법입니다. 이게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OCI 홀딩스는 이유가 있고요. OCI 홀딩스. 네, 제가 어저께 나온 뉴스 못 봤네요. 예. 얘네가 그 폴리실리콘 그거 하는 회사이잖아요. 근데 얘네 그게 태양광 조인트 벤처 설립을 했습니다. 이게 25일자인데 제가 못 봐서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기업과 OCI 홀딩스 미국 지사 걔네가 미국의 태양광 조인트 벤처 설립한다고 나왔는데요. 요게 그 26년 말 내년 기준이고
목표가 완료가 네. IRA 투자 환급도 받을 수 있고 해서 이게 추진되었던 거예요. 태양광 발전을 하고 싶어. 얘네 비즈니스에서 찾아야 되는 게 별로 없는데 네. 이걸 한다면 플러스 알파가 되고 비즈니스 그 레버뉴 소스 다양화하는데 하는 건데 그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태양광 및 ESS 프로젝트 개발 운영이라 하는데 요게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만한 모멘텀이 됐고 아마 주가도 최근에 올랐던 이유가 몇 주 전에 올해 들어와서 이거를 네. 바탕을 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코스피에서 카카오. 아까 계속 오르네. 카카오. 이제 시작. 그럼 이제 진짜 하시겠- 시작이라니까 시작. 이거. 카카오. 다들 지금 카카오 엄청 무시하네. 몇 년을 눌려있던 거야 이게. 6만 1,000원, 7만 1,000원, 17만 원. 지금 몇 년이에요 이게. 오늘 기사가 나온 게 2021년 7월부터 17만 원, 12만 원, 10만 원, 6만 원, 그리고 여기 4만 4천 원까지 왔으면 말 다 했잖아요. 그러게. 이제 카카오 저기 정치테마 붙었지, 플랫폼 붙었지, 돈 잘 벌지. 김범수 또 오늘 기부했다는 얘기다. 1,000억 누적 금액 1,000억이래 1,000억. 배당이나 더 했으면 좋겠어요. 배당? 그러니까 그 얘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당. 뭐 실적은 사상 최대인데 기업 가치 자체나 아니면 주주 환원이 좋아졌냐 이건 모르겠다. 그건 모르겠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가 기부할 돈으로 주주들한테 100원이라도 더 주지. 그럼 시총이 더 올라왔을 텐데 그거 몇 배. 빨리 더 그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카카오의 이런 상승 탄력과 지속성에 있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약간 일봉상으로는 추세를 좀 돌려 나가고 있긴 한데 이게 좀 유의미해지려면 저는 뭐 48,000원은 적어도 뚫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보시고요. 48,000원까지 뚫으면 위에 한번 박스권 정도 한번 노려보는 걸로 뭐 단기 매매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카카오 틀려도 되니까 카카오에 너무 이렇게 많이 목숨 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카카오를 하고 싶다, 저는 그냥 네이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에이 그거 아니지. 아니야, 네이버가 훨씬 나아요. 지금 카카오 완전 테마주로 빠졌는데 차라리 카카오페이를 하세요. 정치 테마주. 차라리 카카오페이. 카페? 카페가 나으려나? 카페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카카오보다는. 왜냐면 사실 진짜 웃음기 싹 빼고 말씀드리면 지금 조기 대선에서 이제 카카오가 그동안 지금 2년 반 3년째 오고 있는 정부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건 사고가 많았고 거기서 이제 뭐 총수가 뭐 조사받고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약간 정치 테마성 성격을 좀 많이 띠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카카오를 무작정 실력 있는 AI 기업으로 보기도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맞아요. 플랫폼 하나 선점 잘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뭐 문화발식 확장 뭐 항상 이런 걸로 비난받는 거. 욕을 먹었었고 그래서 악재는 어느 정도 반영됐고 정치 악재 프리미엄이- 반영됐다는 거에 대해서 100% 동감. 악재 반영됐죠. 4만 원 정도까지 되면 이게 다시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올라가는 속도라든 취향은 워낙 당하신 분도 계시고 기본적인 한계를 느끼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 신규로 들어와야지 올라가는 각도를 보는 거잖아요. 이게 아까 48,000원 숫자가 뭐냐면은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에서 한 80% 하면은 그걸 뚫으면 이제 추동력이 생긴다고 보는데 그 가격이 한 48,000원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게 그걸 먹으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는 이렇게 봐요. 48,000원 5만 원이고 떨어질 때 아까 오른 것이 오픈 AI하고 강력한 결합 기사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강력한 결합? 그거 보세요. 강력할지 안 할지. 그거 보고 확인해서 진짜 6만 원에서도 살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게 이 회사의 가장 큰 잣대가 될 것 같습니다. 향후 6개월 내로.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저는 카카오보다는 하실 거면 카뱅이나 카뱅?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가 더 트레이딩 하실 때는 유리하니까. 왜 가벼워서? 가볍기도 하고 뭐 실적 같은 경우도 카뱅이 잘 나오고 그다음 카페에도 좀 이슈가 있으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봉이나 월봉도 그쪽이 조금 더 나아요. 만약에 한다면 꼭 해야 된다면 네, 꼭 해야 된다. 카카오는 후순위로 빼겠습니다. 하나만 얘기해도 돼요? 두 개 이게 두 개. 어제 클레부터 제가 조기 대선을 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봐봐요. 여권 쪽에서도 조기 대선 다 준비하고 있잖아. 야권은 당연히 하고 있는 거고 이건 제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홍준표 대구시장
조기 대선 준비를 슬슬 해야 될 것 같다. 그럼 대구시장 내려놓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뭐 저기 뭐야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책 내면서 시동 걸고 있고, 뭐 저기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 나갈지 말지 아직 결정 못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뭐 내가 얘기하는 거냐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조기 대선이고 뭐고 움직임이 그렇다는 거지 정치권이. 전혀 제 생각은 아예 뭐 상관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락하는 거 조금 짚어보고 그 다음에 자료로 넘어갈까요? 이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좀 안 좋네요. 0.65 하락폭이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GS가 좀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금융주.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일봉으로 봤을 때는 차트에 살짝 깨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 네이버는 카카오랑 반대로 갑니다. 그렇죠? 네이버는 2.6%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AI나 플랫폼을 살 거면 둘 중에 하나만 사자라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바벨 전략이라 그래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 2차 전지가 좀 떨어지고. 코멘트 있으면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2차 전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핏 테이킹. 아까 그런 거고 네. 그 관세 감세 그 충돌돼서 나오는 거 저는 그게 오늘 더 사실은 눈에 확 들어와서 네. 엔비디아는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엔비디아 서프라이즈 할 건 없으라 봤거든요. 혹시 플러스 서프라이즈 있으면 근데 플러스 서프라이즈는 없었어요. 예상하는 정도였으니까 매크로 이슈로 빠지는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기 대선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그런 우리 내부적인 그 유니크한 모멘텀이 추경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걸 안 나오면은 장은 빨리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노님? 하락하는 거에 대한 네, 뭐 오늘 금융주나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배당락이 있으니까요. 네,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 글쎄요. 일단은 저는 뭐 최근에 좀 보수적인 의견을 꽤 많이 드려왔었기 때문에 선물도 지금 마이너스고 비차익도 많이 빼고 있고 이게 계속 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인만 사고 있고 사실 외국인이 계속 털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너무 무시하면 안 된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약간 지수가 이런 그 배당락 효과 때문에 더 빠진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시면 아직까지 막 그렇게 막 왕창 빠진 거는 아닌데 일부 고가권에 있는 종목군들에서는 차익이 나오는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그런 종목군들은 조금은 조심하시는 게 어떨까 정도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그 지수 쪽으로 좀 제가 보수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요렇게 좀 이슈가 있는 쪽이 확실히 수급이 쏠리잖아요. 이거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에게는 완전 좋은 거거든요. 보세요. 에너지 3법은 그냥 지면신문 읽으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런 내용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매매하기가 이런 정책발 이슈로 많이 쏠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집중해서 보신다면 또 그렇게 막 엄청 힘든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이슈가 명확하게 있는 쪽으로만 조준 사격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트레이딩 난이도가 굉장히 높을 수도 있고 네. 또 반대로 이런 걸 또 잘 체크하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편안한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시장이다. 그래서 떨어지는 것들도 좀 단기적으로 급등이 많이 나왔던 거나 그런 쪽이 또 빠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로 수익 실현이 좀 나오는 것 같으면은 빠르게 같이 동행해서 오케이. 슉슉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액션을 취한다면 오늘 두 분의 말씀에 여러 가지가 힌트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명확해진 것 같긴 합니다. 이전에 며칠보다는. 그래요? 네. 그렇지 않아요? 이슈가 나왔으니까. 이슈가 공개가 됐고 공개됐습니다. 오늘 지수가 좀 힌트를 주고 올라가는 종목들의 성격을 보면은 어떤 액션을 취해야겠다라는 분위기가 딱 감지가 맞습니다. 되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9시 34분 지나가고 있어서요. 오늘 김정일 본부장님 메뉴판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메뉴판은 엔비디아 때문에 따로 준비를 안 했고 어저께 한 거 똑같은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만약에 네. 그 우리나라만의 유니크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걸로 인해 전체적인 장을 끌어올리는 그렇죠? 그것이 애매하면은 3월 중순까지 그리고 미국이 관세, 한국은 안 때리더라도 독일, 유럽 포함해서 그대로 유지하고 캐나다, 멕시코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대선 모드로 간다 하지만 추경이고 나발이고 특별히 이거 없고 그렇게 따지면은 가치 성장주로 주식 시장이 바뀔 것 같습니다. 가치 성장주랑 넘버 빠박다만 나오는 주식으로 갈 것 같아요. 다시. 가치 성장주라고 하면은 내러티브 중심의 성장 오은이 개념이 아니고 넘버가 나와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를 조금 더 가치를 조금 더 이제 인정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다시 빠진 거 이거는 같이 성장해서 약간 비싸긴 하지만 더 좋은 비전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좋아했던 거 경동나비엔 휴재 이런 것들은 넘버가 나온단 말이에요. 넘버가 나오는데 그 가치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 때문에 싸냐 마냐 뭐 이 턴어라운드 되냐 마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메뉴 없다는 말씀이죠? 메뉴가 어저께 한 거 똑같아서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네, 보여주세요. 그래도 못 보는 게 있으니까 메뉴 한번 네, 보시죠. 보여주시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혹시 있으시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고 아시 트레이? 아시 트레이 맞나? 애쉬트레이. 애쉬가 이거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요? 틀렸나? 애쉬트레이가 그 제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ASH. H구나. 네, 죄송합니다. 애쉬트레이. 애쉬트레이 이상하다.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확장 재정의 기. 상법 개정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네. 인사이트가 딱 있으셔서 가져오신 것 아닙니다. 같아요. 애널리스트 리포트 나온 거 보고 오케이.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상법 개정안 넘어가죠. 정치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싫어하신다면서. 아니 근데 이거는 해야 돼요. 상법 개정은 해야 돼요. 예. 아 무조건 해야지. 아 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이제 제가 약간 저는 멘탈이- 저는 개인 채널도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거 막 토해낼 때도 없거든. 예. 그 뭐라 그러면 되게 화가 나. 그래서 여기 스탬프들만 고생합니다. 그치. 항의 전화 오고 이러니까. 맞아. 내가 이해해. 알겠습니다. 월급 많이 줘. 자 상법 개정안 얘기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일단은 하나 하시고. 요거 그 광고 네.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복처럼 이렇게 다 맞춰서 입었는데 네. 갭에서 요거를 싸게 요 뭐라 그래요? 이 퀼팅 네? 자켓이라 그래야 되나? 퀼팅 남방 남방. 요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간절기용이고요. 봄에도 가을에도 딱입니다. 특히나 이제 가을 되면 한강 가실 일 많을 거예요. 그렇죠. 한강에 요런 거 딱 입기 딱입니다. 방수, 방품 기능이 방풍 아닐까요? 탑재가 됐고요. 아웃도어 활동도 가능한 야상입니다. 미국 유명 캐주얼 브랜드 갭, 올드 네이비 파격 할인가 3만 원대입니다. 이거는 야상이구나. 간절기용으로 오버핏 자켓 이렇게 나왔는데 남녀 모두에게 어울리는 체크 패턴 그리고 내부 퀼팅 디자인 미국 유명 브랜드 갭의 셔츠 자켓 정품이고요. 69년 설립된 미국의 대표적 캐주얼 의류 브랜드입니다. 레드 그린 네이비 3종 색상이고요. ML, XL 그러니까 95, 100, 105 이렇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저희가 폴로 팔았습니다. 네, 그렇죠. 폴로를 27만 원짜리 99,000원에 맞아요. 팔았어요. 엄청 쌌죠. 근데 그 다다음 날 네이버에서 딱 메인에 올려서 똑같은 제품 할인 행사했습니다. 얼마요? 6% 할인해서 26만 원에 팔았어요. 장난칩니까? 네이버에서. 장난쳐? 우리 99,000원에 팔았어요. 똑같은 제품. 우리를 그거 보고 그걸 보신 분들은 요것도 13만 4천 원짜리인데 오케이. 3만 9천 원에 가져왔어요. 진짜? 3만 9천 원. 우와. 싸죠? 껌값이네. 네. 그리고 야상도 하나 있는데 그거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거 18만 원짜리인데 똑같이 3만 9천 원. 그래서 색깔은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레드 있고요. 네. 오른쪽에 그린 있고요. 제 건 네이비입니다. 예, 레드, 그린, 네이비. 요거 한번 접어주세요. 잡히나 이게? 잡히겠죠. 이렇게. 잘 보이시네. 저는 이렇게 하나 올려서 입었어요. 이렇게. 좀 약간 오버핏이어가지고. 요거 저기 배너 좀 한번 내려주세요. 여성방. 이쁘잖아요. 안에 퀼팅들. 좋잖아요. 딱 좋죠. 좋네. 됐죠? 네. 좋잖아. 이쁘잖아. 환절기 간절기. 이쁘잖아요. 네. 직장 맞네. 요 사이즈가 제가 105. 105. 본호님이 100. 라지예요. 라지. 100? 100. 이것도 라지 같아. 저는 105 시키니까 정 사이즈보다 살짝 큽니다. 살짝. 오버핏. 오버핏으로. 약간. 근데 굉장히 따뜻해요. 지금 더워요. 그래서 요거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자분들 요거 야상도 있어요. 야상. 요거는 이제 18만 원짜리인데 요것도 한번 그 올드 네이비라는 제품입니다. 네이비, 올드 네이비. 올드 네이비. 그래서 블랙하고 카키 두 종류 이렇게 있는데 이건 18만 원짜리인데 39,000원. 요건 이따가 클로징벨에서 민트랑 할게요. 자,
그러면은 또 1,000명 빠졌네. 에이 이거 왜 그랬어요? 이거 쇼핑도 다 소비도 그건데. 경제 경제인데. 살리려는데. 네, 오케이. 물가 안정.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색깔은 레드나 요 그린 요게 이쁜 것 같아요. 그린이 제일 무난무난하면서 약간 트렌디한 느낌이 있어요. 솔직히 이거 소신발언합니다. 네. 뭐 제가 여기 광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이거 저 네이비인데 개인적으로 불호. 좀 촌스러워. 누더기 같아. 누더기가. 근데 그린은 예뻐요. 네이비도 뭐 예쁘긴 한데 제 개인적인 취향은 아닙니다. 레드나 그린이 딱 트렌디하게 뭔가 딱 귀여운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마음에 들어요, 색깔. 예, 그거 괜찮습니다. 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장현 본부장님 상법 개정안 채팅창에 불을 붙여 주십시오. 제가 붙을 정도로 잘 몰라요. 아이고 빨리 해주세요. 갑자기 눈에 띄어서 그저께 나왔는데 그저께 네. 했는데 소위원회 그 통과됐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오늘이네. 오늘 본회의 상정하죠. 그 내용이야 뭐 가장 큰 게 그거고 회사에 대한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 의무 충실하는 건 이미 돼 있는데 주주도 포함시키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게 핵심입니다. 네. 그 전자주주총회도 같이 할 수 있게끔 한다 이런 얘기인데 더 많았어요. 근데 이거 일단 이거부터 아마 통과시키는 걸로 해가지고 했는데 통과되겠죠 오늘은? 근데 문제는 이제 경제 우리 그 부총리 네. 그분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통과하면 아니면 바람대로 통과하면 1년 뒤에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 그렇게 되면은 회사들이 어떻게 할까요? 지분 확보에 나설 수 있겠죠. 어떻게 밸류가 낮다든지 자기 주식이 높다든지 이 한 달 전에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보험증권을 관심 갖다라 했는데 뭐 지주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럴 네. 것 같아요. 근데 이것뿐이겠어요? 이것뿐이 아니죠. 자동차건 은행이건 다 포함해서 다 전반적으로 상법 개정안이 되면은 밸류에이션 레이팅 자체가 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건 명약관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추경도 중요한데 추경 금리를 0.2% 내려갖고 0.0%포인트 성장률 높이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 못지않게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좀 상당히 좋아지면은 지금 같은 이익에서도 그쵸 윗단이 열리니까 그 추동력에 대한 기대 심리를 3, 4, 5월 달 지나가기 전에 있기를 3, 4, 5월 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기대해 봅니다. 이 상법 개정안은 지금 여당이 100% 동의한 상법 개정안이 아니죠? 아니죠. 예.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통과될지 어쩔지는 오늘 좀 지켜봐야 되고 만약에 요게 통과는 되는데 거부권 행사가 안 될 가능성이 있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상법 개정안까지 거부권을 쓸까? 근데 요거 말고 다른 거하고 같이 두 개가 같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묶어서 거부권 해라라고 여당은 압력을 넣고 있고. 근데 우리가 지금 명태균 특검법 말씀하시는 거죠? 같이 묶어서 네. 갖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우리 그 대통령 그 어저께 마지막으로 발언했잖아요. 헌재에서 네. 그 판결이 보름 이내로 보통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번 정도 과거에 그게 3월 7일이거나 3월 11일이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그러면 거부권을 행사 안 하고 또 뭉갤까? 아니 어떨까 모르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미국의 관세라 이런 것이 엔비디아보다 실질적으로는 엔비디아가 나왔으니까 아주 새로운 거 없었으니까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본호님도 저 상법 개정 관련해서 오늘 시장이랑 엮어서 코멘트를 해주신다면 시장 영향. 저건 일단은 뭐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예. 좀 지수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데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거부권이라든지 일부 변수 포인트가 있으니까 근데 시장 참여자들이 아마 저 이슈를 당연히 생각을 하고 매매 전략에 접근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게 좀 통과가 돼서 좋은 방향으로 가면 당연히 이제 배당이나 주주 환원 정책을 강하게 한 그 작년 초에 있었던 그런 종목군들이 좀 세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만 좀 리스트업 해놓고 대기를 하시는 게 어떨까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HLB가 요 기사가 하나 좀 중요한 게 나온 것 같아서 요거 좀
네네. 드리면 네 HLB 간암 신약 지금 급등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HLB 그룹주들이 이 유럽 종양학회에서 가이드라인 1차 치료제 등재가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게 중요한 거죠. 신약 승인이 나지 않은 약물에 대해서 현장 의사들에게 처방을 권하는 약으로 등재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거 좀 좋은 뉴스라서 그래서 HLB나 지금 HLB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또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것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얘는 특정 가격대 위로 가면은 항상 세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단기 변동성 나오면 챙길 거 챙기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그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거의 다 오긴 했습니다. 오케이. 네, 신약 결과 나오기 전까지. 네. 알겠습니다. 자, 김장현 본부장님 그 메뉴판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거 한번 그럴까요?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네, 다시 보여드렸습니다. 네. 네. 보여주시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한번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민정책, 물가 안정과 성장, 중국 시장, 혁신에 대한 이야기, 마이클 바, 혹시 필요해 여기 안 적었는데 감세, 관세 그것도 있어요. 감세랑 그건 관세. 옛날 것을 뺐는데 다시 오늘 불거져서 그 얘기할 수도 있고. 여기서 알려주시면은 보노님 그 뉴스 헤드라인 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네. 자, 보노님 뉴스 오늘 알아야 될 경제 뉴스들 한번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는 잠깐. 죄송해요. 제가 아까 조기 대선 이야기하고 상법 개정까지 가고 이러니까 채팅창에 서로 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식을 할 때는 저희가 이제 정치가 경제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주니까. 언급은 드립니다만 주식을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돈 버는 데에 포커스를 더 많이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야가 됐던 여가 됐던 좌가 됐던 우가 됐던 어쨌든 당난.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이 주식 시장의 건강한 그리고 올바른 그리고 우리한테 수익을 많이 줄 수 있는 개인 주주들을 좀 위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의 정책을 내는 정당이나 정부면 어느 정당이든 어느 정부든 응원합니다. 그거는 모두 다 한마음 한뜻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좀 저희의 발언과 여러 가지 취지를 좀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최대한 정치 중립적으로 모든 걸 좀 배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진정성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채팅창에서 너무 안 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이제 돈 벌려고 오신 거니까. 싸우려고 오신 거예요. 네네. 서로 너무 이렇게 안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각자 뭐 이익 추구는 모두의 공통된 목표니까. 공통된 방법이 달랐을지. 조금만 더 합심해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최대한 조심하면서 신중하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노님 헤드라인 끊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괜찮고요. 이제 좀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법 개정만큼 중요한 출산율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첫째도 둘째도 늘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소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30대가 된 91에서 95년생들 저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인데 반등의 주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 우리나라 뭐 나중에 로봇이나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되게 좋은 내용이죠. 그래서 요 내용은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건설이 미국과 합작 SMR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쪽에서 계속적으로 동맹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유럽 지역이나 기타 지역에서 SMR 뛰어나가는 거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네. 현대건설이 주요 그 메인 회사들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뭐 원전 쪽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료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타벅스에서 인기 없는 음료를 또 제외한다고 합니다. 못 빠져요? 지금 요 구종의 프라푸치노가 많이 빠진다고 합니다. 예, 저 화이트 핫 초콜릿 좋아하는데 이것도 없어진대요. 그것도 없어져요? 네, 많이 네. 주죠. 많이 줄이네? 많이 주죠. 사탈. 네. 그저께 나온 뉴스인데 미국에서 어저께인가? 네, 초코가 많이 없어져서 네, 초콜릿이 많이 빠지네요. 역시 네. 카카오 때문에. 원가. 그렇죠. 그럼 카카오가 오르는 이유가 저것도 있나 보네. 선물 가격이 많이 빠지긴 했는데. 카카오 가격 오르니까 원가 오르는 건 카카오가 참- 오르나 보네. 그치. 네, 그리고 뭐 카카오도 그래서 오르고. 감원도 네. 추진 중이라고 하니까 뭐 이런 내용들이 사실 이제 미국 증시에서 이제 월마트나 이런 쪽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좀 이런 이
움직임의 변화가 혹시 소비랑 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요즘에 후발 주자들이 또 움직이죠. 구리는 전일에 좀 올라가고 오늘은 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3법,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뭐 이런 것들 또 이제 전인대에서 부양책 하면은 다 뭐가 되냐면 인프라가 연결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모든 것들이 구리에 대한 수요 증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구리랑 비철금속은 조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체거래소에 대한 좀 궁금증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아마 방송국들도 이것 때문에 개편을 진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일단 다르다라는 거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손절매 예약 기능은 다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이거 보시면은 여기 밑에 스탑 지정 호가 있는데 스탑 로스는 지금도 있으니까 한번 이 기회에 한번 공부를 해보셔서 이제 좀 일하시느라 바쁘시거나 하면은 스탑 로스로 내 수익과 손절을 조금 이렇게 자동적으로 하게끔 세팅해 놓으시는 거를 공부를 미리 해 두시는 것도 되게 좋지 않을까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매 예약 기능은 원래 있지 않았어요? 원래 있어요. 원래 있어요. 원래 있잖아. 네, 근데 이거 강조를 했길래 원래 있다. 그러니까 대체거래소에서도 있다라는. 네. 근데 대체로 처음 원래 시작할 때 종목이 많지는 않죠. 네, 지금 8개인가 10개도 안 되는 것 네, 같아요. 아마. 아, 그래요? 네. 삼성화이닉스 이런 거 없을 것 같아요.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해보고 문제점이 있는가 보고 하려는 건데 네, 맞습니다. 변동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있는 만한 다 YG 엔터는 있더라고요. 네. YG엔터에 들어갔어. 기준점이 뭔지. 네. 알겠습니다. 네. 뭐 항상 말씀드리는 네. 거지만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뭔데? 주식 시장의 이 본질 네. 뭐부터 개선을 하고 시간을 늘리던지 그럼. 어쩌던지 말던지 해야지. 이런 거예요. 롯데월드 딱 개장하고 회전목마 하나 딱 갖다 놓고 아 우리 영업 시간 늘려서 24시간 영업하겠습니다. 이러면 회전목마 하나 있는데 누가 가냐고. 저녁에 놀놓고- 저녁에 4명은 붙을 수 있는데 돈을 네. 쓰는데 그것 네. 때문에 일하는 사람 표만 하지. 그러니까. 그 꼴 날 수도 있지. 아예 풀 거면 미국장처럼 23시간 뭐 30분처럼 그냥 하루 종일 하게끔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그렇게 해서 장사가 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알맹이가 이게 있어야지. 뭔가 놀 수 있는 그 놀이터가 제대로 마련이 되는 게 중요하니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플랫폼 회사들이 성공하는 이유는 많은 회사들이 들어와서 날뛰어서 수익을 볼 수 있게끔 세팅을 잘 해놓으니까 그렇죠. 그 플랫폼이 크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시장 자체가 좋고 재미 볼 수 있으면 누가 유치하지 않아도 다 들어오게 돼 있으면 여기 돈 벌 기회가 있으면 뭐 온 세상 사람들 다 오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뭐 잘 판단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 채팅창에서도 비교를 잘 해주시는데 이 장은 열어놓고 이제 회전목마 하나만 있으니까 그 회전목마 타겠다고 너도 나도 달려 들어가지고 비싸게 그 회전목마를 타버리는 기현상이 나타나는.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먼저 탈 거야. 원래 10,000원인데 20,000원 내고 탈 거야. 이러면서 말도 안 되게? 예, 이상한 그런 현상이 일이 좀 있을 수도 나타나는 있지. 그렇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 한번 자료 보고 네? 그다음 시장 한번 보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골라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안 골라주셔가지고 없으면 뭐 내 마음대로. 김장일 본부장님 원하시는 거 하나 네, 해주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한 3분 정도 있어요. 사실 리포트 소개도 있었는데 오늘 분위기 안 좋아서 리포트 소개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겁니다. 한숨 자고 올까요? 이겁니다.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거든요. 네. 감세. 감세안이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4조 5조 달러를 감세하겠다. 근데 동시에 4조 달러 부채 한도 상향도 원래 신청을 한 상태거든. 이렇게 다 패키지 들어가는데 이게 상원하고 협의돼서 하나의 안으로 통과를 하려고 하는 그 일정이 3월 14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혹시 이게 바뀌었으면 저를 커렉션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3월 14일까지 이게 하원에서 다 하게 돼 있는데 이견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4조 5천억 달러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감세를 하면은 세금 하니까 우리 세금 적게 나는 거잖아요. 경기 부양이 되겠죠? 나중에. 그렇지 않겠어요? 위험자산은 긍정적이죠. 그런데 이거 세원은 어디서 나요? 부채로 올려서 하면 이거는 인플레에 자극되고 국채 수익률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채는 부채 혹시 모르니까 부채 상한선을 높여놓기로 하지만은 이 부채를 가장 안 쓰면서도
이 감세할 수 있는 그 세원을 어디서 얻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돈을 하려는 게 두 가지예요. 내부적으로 하는 거, 내부적으로 하는 거, 외부적인 게 있는데, 내부적으로 하는 거는 사람들 잘라서, 연방 정부 이렇게 잘라서 하는 게 있고. 공무원들. 그렇죠. 그렇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이런 것도 포함됐던 건데, 이건 눈치 봐서 안 될 것 같거든? 표가 날아갈 것 같으니까, 이거 이따가 이건 빠졌어. 그 공무원 자르고 해가지고 뭐 4천억, 5천억 달러 확보한다는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건 뭐죠? 관세 안 나와서 은근슬쩍 하는 거. 원래 주기로 했던 거. IRA, 칩스 액트. 우크라이나 지원 이런 거 다 줄이면 2조 달러까지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IRA를 줄일 수도 있는 거고 뭐 기타 칩스 액트, 우크라이나 다 이렇게 줄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관세 원래 매긴 게 뭐죠? 중국, 캐나다, 멕시코 이거 하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EU가 나온 거고 요거만 가지고 한 1조 3천억 달러가 할 수 있다는 거. 합하면 얼마입니까? 한 3조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부족하니까 이게 한 거잖아요. 해놓은 건데 만약에 EU까지를 한다는 거는 뭐냐면 이런 게 잘 안 되거나 사람들을 자르는 게 쉽지 않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부채를 진짜 전혀 안 쓰고 싶어. 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서 그러면은 결국은 관세를 더 때려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게 EU까지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슈는 이 돈 감세 재원 확보를 위한 돈 셈이 굉장히 복잡하게 어차피 입밤 때 생각이 되는데 저는 한 3월 중반 요때 가서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계산을 빨리 해가지고 때리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내부적으로 사람을 많이 자르고 연방정 어저께 얘기한 것처럼 민간 기업을 더 육성하면서 공무원들을 더 줄이고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세에 있어갖고 여유로운 건 아니고 더 세게 안 나갈 수도 있거나 한국은 맨 마지막이니까 그거를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그렇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영향을 여파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 그거 보셨죠? 일론 머스크가 네. 연방정부 공무원들한테 네. 매일 곧 내라고. 갈 건데 지난주에 너가 한 일 그치. 5개 적어서 보내. 완전히 민간 기업이죠. 답을 안 하면은 나가. 너 그냥 자르는 걸로 알게. 그랬는데 이제 공무원들이 반발해서 상관이 하급 공무원한테 절대 답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 맞아. 오더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안 해도 되니까. 진짜 대단해요. 네. 근데 제가 예전에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10년 전에 20년 전에 처음 애널리스트 처음에 총괄할 때 외국에 있을 때는 저는 딱 그런 식이에요. 일주일 동안 뭘 했는지 뭘 할 것인지를 철두철미해서 그게 바로바로 반영되거든요. 그래서 6개월 뒤에 내가 잘릴지 연봉이 어떻게 될지 예상이 딱 돼. 그러니까 이피션시 측면에서는 끝내주죠. 그렇죠? 거기 나이가 개입될 것도 없고 학교가 개입될 것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연방 정부 거기에 다 똑같이 하겠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충격이지 미국 사람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들은 얘기로는 제가 팩트 체크는 안 해봤는데 미국 연방 공무원들은 60%만 출근하고 40%는 재택할 수 있대요. 그래서 월화수목 출근하고 목금토일 출근 안 하고 재택해도 된다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약간 일의 연속성이나 효율성이나 뭐 이런 것들도 뭐 떨어진다는 주장이고 거기다가 실제로 일을 안 하고 심지어 그 이메일을 보내도 어차피 일을 안 하니까 이메일을 확인을 안 하는 공무원들도 많을 것이다. 그렇겠지. 그런 주장들도 나오더라고요. 우리도 킹스맨처럼 이제 오프닝 벨 화상으로 해보는 거 어때요? 화상으로 좋다. 곧 잘릴 듯. 알겠습니다. 자, 9시 58분이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시장 한번 쫙 체크를 하고 마감 전략까지 한번 이야기해보고 그다음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가 0.6% 오늘은 요 정도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외국인이랑 뭐 지금 기관이 양시장 다 팔고 있고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만 2,300억, 기관이 1,400억 이렇게 던지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700억, 기관이 100억 던지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1,500억 이렇게 해서 지금 4거래일 정도 5거래일 4거래일 연속으로 1,000억 이상의 매도세가 연속으로 좀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라는 것까지 좀 수급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반대로 0.27% 플러스지만 아까의 상승세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은 HLB그룹주는 아까 하창원 본부장님이 잘 짚어주셨고 HLB 제약이 19%, HLB가 12%. 요거 빼면은 사실 뭐 별 볼 일 없습니다. 코스닥 대형주도.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이따가 10시, 11시, 2시 요때 변동성 나오면은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시나리오 이런 거를 좀 잘 세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분 마감까지의 코멘트 하나씩만 딱 듣고 마무리할게요. 보노님부터. 네, 일단은 오늘은 이슈가 명확한 뭐 에너지 3법이나 뭐 금리 인하 수혜주들 뭐 거기서도 좀 이슈가 있는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면서 차분하게 산업 대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제가 이번에 그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 헷갈릴 때 2627 정도 지키면은 긍정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오늘도 그게 지켜지는지, 그 다음에 더 빠질 수 있는 것인지, 그거를 앞으로 며칠 동안 더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전략에는 수정이 없습니까? 2627을 지키면 긍정적으로 본다. 엔비디아나 기타 등등 그 IT 반도체 쪽은 특별히 뭐 공포에 휩쓸릴 건 없다. 오, 그래요? 그래서 됐고, 저는 매크로 쪽인 게 조금 신경 쓰게 됐다. 그래서 2627을 지킬지 그거 영향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거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포트 그리고 종목들 잘 체크를 하셔서 방어적인 전략, 수익을 내는 전략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투어 4기 요거 잠깐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아트앤더 시티 시즌 2 영상이 올라갔는데요. 김프로님과 전원경 교수님이 함께하는 파이낸스 앤 아트 투어가 선착순 모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미국 현지에서도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월가에서 직접 기관 투자가를 찾아가서 세미나도 하고요. 매크로, 테크닉 이런 것도 한번 알찬 시간을 보낼 수가 있고요. 또 미술관도 갑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MOMA, 휘트니, 구겐하임 미술관 이런 거 방문을 해서 전원경 교수님이 직접 설명을 해드리고 감상하면서 아주 풍성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소도 방문하고 타임스퀘어 가고 센트럴파크 가고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없는 특별한 추억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링크 올라가나요? 고정 댓글에 링크 확인하시고 더보기란의 링크도 같이 확인하셔서 알찬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물러갑니다. 목요일장도 화이팅 하시고요. 이따가 3시 20분에 완전체로 클로징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